별 볼 일도 없는 회의가 지속됐다. 차위주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억지로 집어삼켜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머지않아 그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세우게 될 터였기 때문이었다. 이래선 이전과 별 다를 바가 없잖아. 초조한 마음에 회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런 무의미한 회의를 들을 바에 그냥 혼자 어떻게든 다른 방도를 생각해보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다. 더 들을 것도 없네요. 회의는 이쯤 하죠.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임원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다. 망할, 어차피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BLMS 그룹의 막내 아들로 되어 있지만 오랜 임원들은 그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쓰임이 무언지도 말이다. 직함만 이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도 그런 그들의 뻔한 태도에 화가 났다가도 입 밖으로 내었다간 되려 그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입을 꾹 다물었다. 젠장. 속이 상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로 꼭 성공하고 싶기도 했다. 부글거리는 속을 달래고자 낮은 한숨을 내쉬자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이것부터 보시라고. 그녀가 내민 건 MS그룹의 리조트 부지 건설 계획 아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혔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것까지 하라는 건가? 두고 나가보세요. 여비서가 나가는 것을 보고서 계획표를 거칠게 넘겼다. 아마도 저번 청와대 모임에서 MS그룹이 노른자 땅에 리조트를 짓는다는 것을 듣고서 배알이 꼴린 모양이었다. 욕심 많은 영감이 이걸 두고 볼 리가 없지. 게다가 그가 지시한 건 다름 아닌 접대였다. 술집 마담이었던 모친이 유일하게 남겨둔 미모로 재벌가에선 꽤 유명한 그였다. 손바닥만한 작은 얼굴, 새초롬한 눈매 아래엔 오묘한 색의 눈동자가 보는 이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기 충분했고 잡티 하나 없는 매끄러운 하얀 피부, 긴 팔과 다리는 물론이거니와 유두조차 핑크빛이었다. 그래서 그의 몸을 탐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 이번에는 그런 쪽이 아니겠지? 아무리 회장님이 시기 질투에 배알이 꼴렸다 한들 모양 빠지는 일까지 하진 않는다. 직접 만나서 숟가락이라도 얹게끔 술 접대하라는 거겠지. 차위주는 비서가 남기고 간 계획표의 포스트잇을 손끝으로 긁었다. BLMS 호텔 레스토랑 오후 만찬. 잘만 하면 방을 잡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차위주는 그 포스트잇을 신경질적으로 뜯어냈다. 손바닥 아래에서 사정없이 구겨진 포스트잇의 날선 감각이 마치 그를 향한 경고인 것 같아. 그는 이내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회의실을 나섰다. 서윤아, 콜! 네, 사장님. 김 대표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는 박서윤을 보고 흠칫 놀랐다. 볼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되는 비주얼과 피지컬이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한때 잘 살던 집의 도련님인 줄 알았다. 떡하니 벌어진 어깨며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거리는 눈, 그리고 모델 뺨치는 큰 키와 작은 얼굴. 그 얼굴이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니 놀랄 수밖에. 김 대표는 괜히 민망해서 헛기침하며 배달지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퀵이네요. 회사 중요한 미팅 자료인가 보더라고. 요금 세게 주길래 특별하게 너한테 넘기는 거야. 오, 감사해요. 또 저런다. 사내 가슴 벌렁거리게 코를 찡긋거리며 웃는 박서윤의 낯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인간으로서 허탈하다고 해야 할까. 김 대표는 너털웃음을 지어 보이며 얼른 가보라는 듯 손짓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박서윤은 지체 없이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서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따라 유독 하늘은 맑고 바람은 괜히 설레게 시원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박서윤은 휘파람을 불면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커다란 손으로 헬멧 유리를 쓸어내리며 기세 좋게 출발했다. 출근길이 지난 시간대라 그런지 도로는 꽤 한산했다. 의뢰했던 회사는 사무실에서 그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다. 익숙한 길이라 그런지 다른 때보다 여유롭게 도착했다. 오토바이가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으로 들어섰을 때 출발 소식을 전해들은 여직원이 1층 현관에 나와 있었다. 급한 거였구나. 박서윤은 헬멧을 벗고서 젠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가가면 갈수록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디 아픈가? 박서윤은 조금이라도 그녀를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해서 물건부터 받았다. BLMS 호텔 프론트죠? 네.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돌아섰다. 헬멧을 쓰는 박서윤의 모습을 여직원은 홀린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돌려 세워 나가는 길에 그녀와 마주친 박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많이 아프신가? 조금 전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다. 눈도 살짝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속도를 높였다. 오토바이가 낯익은 골목을 벗어나 8차선 도로 위에 올랐다. 여전히 도로에는 차가 없었다. 게다가 신호운도 좋은지 걸리는 거 하나 없었다. 조금 전 좋은 예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설렜다. 이번 달은 김 대표 덕분에 수입이 꽤 됐다. 그의 사정을 아는 그였기에 이렇게 굵직한 거는 박서윤에게 몰아주곤 했다. 덕분에 이번 달 엄마 병원비는 걱정 없겠다. 조금만 힘내자. 박서윤이 탄 오토바이는 도로를 가로질러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어느 빌딩 주차장으로 유려하게 사라졌다. 이런 고급 호텔은 처음이라 주차장 안에서 두리번거리느랴 아주 혼이 났다. 박서윤이 딴 데 정신 팔린 그 자신을 질책이라도 하는 듯 급하게 탄 엘리베이터에 머리를 쿵 하고 가볍게 박았다. 내가 올 곳이 아닌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엘리베이터 도착하는 소리에 두 손으로 양볼을 살짝 내려치고서 사람들을 피해 1층에 내렸다. 로비가 어디더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와중에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다. 저 사람 안색이 왜 이래? 꽤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둘러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뭐지? 이 기분은? 심장이 이유도 모르게 쿵쾅거렸고 정신 차리자고 한 것이 무색하게 자꾸만 그 남자의 흔적을 눈으로 좇고 있었다. 박서윤은 억지로 고개를 돌려 프론트로 향했다. 심장이 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이대로 오토바이를 타기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화장실이라도 가서 세수라도 해야겠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죠? 왜 하필이면 여기야? 차위주는 이미 미팅 장소를 알고 왔지만 눈으로 직접 목도하니 목구멍이 움켜잡힌 것 같았다.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차위주는 정신도 차릴 겸 잠시 숨도 고를 겸 1층 화장실을 들리기로 했다. 먼저 올라가 보세요. 뒤따라갈 테니까. 비서는 정중하게 물러섰다. 그걸 보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차위주는 그도 모르게 정갈하게 만져진 머리를 쓸어 올리려다가 겨우 멈추었다. 일단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싶어 화장실로 쟁걸음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원한 적막감이 먼저 반겼다. 그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세면대에 섰다. 거울에 비친 얼굴부터 체크했다. 회장님 말씀대로 잘난 건 얼굴밖에 없으니까. 다행히 안색이 파릿한 거 외에는 볼만했다. 손을 씻고 나가려는데 옆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하더니 이내 검은 헬멧을 쓴 낯선 이가 서 있었다. 이 사람 언제부터? 불현듯 잊고 있었던 과거가 예고도 없이 그를 덮쳤다. 그날도 오늘과 같은 이 호텔이었다. 인적이 드문 VIP 통로에 웬 헬멧 쓴 남자가 다가와 그를 사정없이 공격했다. 적극적으로 반항을 한 탓에 장기에 큰 손상은 피했지만 그 이후 검은 헬멧만 보면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또다시 심장이 미친 듯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차위주는 심장을 부여잡듯이 왼쪽 가슴을 감싸쥐고서 숨을 헐떡거렸다. 시야가 흔들리는가 하더니 이내 몸이 바닥으로 쿵 하고 부딪혔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팅이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흐릿해지는 의식을 겨우 부여잡았다. 그런 가운데 검은 운동화가 급히 다가와 그를 끌어안았다. 이봐요. 괜찮아요? 119, 119. 전화를 하려는 그의 손목을 겨우 부여잡았다. 5년 전에도 이랬다. 검은 헬멧 남자에게 공격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누군가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다. 차위주는 꺼져가는 힘을 겨우 끌어모아서 말했다. 이번에도 김세준 대표가 시켰어? 네? 그게 무슨, 이봐요. 박서윤은 묘한 말을 남기고 정신을 잃은 그를 내려다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남자 꼭 고슴도치 같아.